네, 프레스홈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홈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22대 총선이 이제 4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민주당에 이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저런 잡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먼저 오늘 민주당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 파동 수습 시험대에 섰습니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불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업체 배제를 수용한 데 이어서 어젯밤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가 꽤나 오래 좀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 나왔죠? 우선 오후 8시에 시작해서요. 오후 11시에 끝이 났는데요. 여론조사로 더욱 커진 공천 파동을 어떻게 잠재울지, 그리고 친명 원외 조직 더민주 혁신회의 수장 출신인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은평을 경선 문제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빈손 회의였는데요. 최고위원회 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 상황 둘러싸고 현재 내용이 많은데 수습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계에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일요일 심야 마라톤 회의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빈손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뭐 공천 문제 관련해서 시스템 공천대로 가고 있어서 좀 억울한 면이 있어도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 내용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경선 참여 여기였는데 일단 경선을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네, 뭐 정치가 공장도 아니고 만나서 회의한다고 해서 물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빈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입니다. 토론하고 수기하고 예. 의견을 조정하고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우영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이라는 게 독도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출마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출마의 자유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강원도에 내려갔을 때 원래 서울 은평구 구청장을 재선한 사람입니다. 네. 내려갔을 때는 당의 요청에 의해서 내려갔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희생해서 강원도로 차출되어서 갔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전에 계속 정치했던 은평구로 돌아올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강원도당 위원장 하는 사람이 도당 위원장이면 도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인 사람이 도를 버리고 서울로 왔다. 네. 좋은 지역구로 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마찰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저는 균형감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법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상도의적인 측면들은 어느 정도 좀 낮춰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애매한 결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네, 애매하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있었고 뭐 공천 문제 후속 대책까지 좀 논의해 보자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이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하고 갔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김우영 이분은 이제 그 아마 강원도당위원장 사표 수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지도부에서 이제 주의 조치까지 내렸잖아요. 이런 분을 이게 그 경선 기회를 준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 맞는지 의문이고. 그런데 반면에 임종석 실장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끝까지 성동갑에 못 주겠다. 다른 데 가라. 근데 김우영하고 임종석 실장이 왜 이리 차이 납니까? 김우영은 이제 강원도당 수리도 안 됐는데 오는데도 경선 기회를 주고, 근데 임종석 실장은 이제 성동갑을 고소하는데 무조건 딴 데 가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앉아 있는 지도부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100% 거의 단수 공천된 분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도부는 100% 이제 단수 공천으로 친명은 횡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단수 공천 받은 분 아닙니까? 저 앉아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비명은 전부 이제 그 횡사, 전부 경선 아니면 하위 20%를 컷오프 당할 수 있는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우영 위원장 출마 부당성 계속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재명 대표하고 일단 당의 투톱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합니다만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수용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부원장님,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문제 없다, 홍익표 대표는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했는데, 둘의 역할론인 겁니까? 갈등설로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역할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뽑힌 단위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이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지지자에 의해서 뽑힌 겁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의해서 뽑힌 겁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이익 대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죠. 네. 당연히 이제 당대표가 서열도 높고 뽑힌 단위도 크지 않습니다. 네. 직선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구조적 문제, 원내 정당화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의원들은 공천 대상입니다. 대상들이 목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공천 대상들이 선거구제 획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을 위반하고 선거구제 획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본인들 이익관계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 정치가 의원 특권 정당이 되면서 의원들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모든 제도를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잖아요. 직선으로 뽑힌 당대표에게 보다 힘이 실리고 당대표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각자 위치에서 뭐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지금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손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갈등설로 좀 많이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여러 의견 제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좀 갈등 좀 확산하고 있는데, 뭐 좀 갈등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한 얘기일까요? 어떤 걸까요? 지금 이제 갈등이 저는 뭐 커진 게 맞고요. 아마 이제 오늘 빠르면 오늘 임종석 실장 있잖아요. 네. 이 공천 문제로 이제 갈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겉으로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 그다음에 은평의 김우영 문제, 이걸 제기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임종석 실장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 한양대 네. 후배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지역구를 홍익표 대표에게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선하고 서초울로 가면서 다시 이제 임종석 실장한테 반납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도부에서는 이제 임종석 실장은 절대 못 준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는 이해찬 전 대표를 이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도 임종석 실장 공천 주라. 이재명 대표한테요.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오늘 임종석 실장 공천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이해찬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공천 주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주당 갈등이 폭발하느냐, 수습되느냐, 이게 오늘 결정될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앞으로 좀 끄집어내면, 부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좀 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중구 성동구가 임종석 실장님 땅입니까? 뭐 거기다가 성을 쌓았습니까? 지역구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뽑는 것이지 본인이 내 땅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버리고 서쪽으로 하는 험지로 갔습니다. 험지로 갔는데
그 내 지역구를 내 친구였던 임종석 실장에게 다시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순수성마저도 저는 훼손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임종석 실장이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성동구의 공천을 다시 받는 것은 지역구 자체를 사적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 정치와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출마하겠다면은 좀 더 어려운 지역구, 하다못해 중성동구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아닌 들고요. 곳으로. 저는 뭐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뭐 서정욱 변호사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최근 기류가 임종석 실장의 어떤 큰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계속 헤드라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임종석 실장은 그때로 공천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컷오프 시기면요. 예. 지금 이제 그 심각한 내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그 명문 정당이 이제 그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지금 이제 임종석 구하기에 저는 3명이 나섰다 봐요. 네. 첫째는 이제 그 홍익표, 그 다음에 이해찬,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그 고양이를 시켜서 경고를 했지만 고양이 시켜서 이게 사천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본인이 직접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실장의 관련되게 컷오프 시킬까 성동갑에 그러면 이제 이해찬 가장 게 중요한 우군이잖아요. 네. 이해찬 대표가 없으면 오늘의 이재명 대표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꼬리를 내리고 임종석 실장 공천 줄 가능성 이제 그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것 같아요. 586 심판론을 프레임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선거 구도를 짜기에는 임종석 실장이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공천 얘기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어제 민주당이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친명 지도부가 아까 서정욱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선 직행 티켓을 많이 따내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본선 직행 티켓이라고 한다면 바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네. 의미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그 지도부가 단수 공천을 받아서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울 중랑갑의 서영구 의원 그리고 권칠승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서 바로 본선으로 직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현역 의원 일부는 경선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박영순 의원과 송갑선 의원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의원은 스스로 밝힌 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명백 이 위원장은 친명계 의원의 단수 공천, 일명, 비명계 의원들의 경선에 대해서 별도로 이런 부분이 고려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임명백 공관위원장 육성으로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가 단수를 선정할 때는 특별 당규 16조에 따라서 혼자서 그러니까 단일 인물이 출마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단수죠. 아니면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예를 들면 심사 총점의 약 30%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단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좀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단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비명 의원님들이 다 경선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특별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은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공천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참 말들도 좀 잘 지어낸 것 같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현재까지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이 현역 51명 중에 비명은 6명밖에 없어서 나머지 친명이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친명, 비명 프레임은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느냐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계호 의원 정책위 의장인데 이분 대표적인 친낙계였습니다. 친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공천 받았어요. 결국 이분이 친낙계인데도 공천을 받은 것은 현 지도부가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 저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친명, 비명 프레임은 맞지 않고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느냐 안 맡느냐 이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내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로 해서 20% 이상 차이 나면 그냥 단수를 줘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현역 의원들은 신인들하고 여론조사하고 20% 이상씩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더라도 좀 이 원외들하고 좀 도전자들하고 경선 붙여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비명이기 때문에 나는 뭐 경선한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경선시키는 겁니다. 제주도 예를 들어 볼게요. 제주도에 2명은 경선 안 하고 1명은 경선 하거든요. 지금 경선 안 하는 2분은 비명이에요. 네. 근데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거야. 근데 경선에서 원외한테 떨어진 분이 계세요. 그분 친명이야. 근데 상대방이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경선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여론조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역 기득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친명 비명이 아니라 현역 기득권이 작동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지도부가 뭐 당직을 맡고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거기에 보는 게 좀 맞는 시각이다라고. 그렇죠. 당직을 맡고 있으니까 또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요. 그렇게 한번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이계호 의원 얘기 나온 거 보면은 단수 추천이 됐는데 예비 후보들 굉장히 반발 심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도부에 있을수록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하자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무총장도 단수 공천, 뭐 정책위 의장도 단수 공천, 수석 대변인도 단수 공천, 뭐 그렇게 나오니까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또 여론조사 탓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할 말은 없지만은 제도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덕 변호사님이 일단 뭐 좀 손 드셨는데 일단 이런 모습들, 친명계에서는 그래서 현역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일부 의원들 좀 실명도 나오긴 하는데 뭐 현실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박진영 우리 그 부원장님은 예. 자꾸 이제 친명 비명 프레임이 잘못됐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내부자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또는 이제 언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민이나 언론은 이제 현역 51명 중에 비명이 6명이고 나머지게 친명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그 비명 행사 이런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한번 꼽힐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 눈입니다. 이 국민 전체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 모범을 보인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있었잖아요. 예. 가장 이제 대통령 측근인데 희생해서 이제 불출마를 했죠. 이런 이제 분이 필요하다 봐요. 그게 바로 이제 정성호 이분이 불출마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친명 좌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천을 주도했던 조정식 이분은 이제 시흥시장 김윤식 이분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죠. 경선 상대를. 저는 최소한 이제 조정식 의원이나 사무총장이죠. 아니면 이제 그 정성호 친명자장 이런 분들이 불출마를 한번 해줘야만 조금 이게 그 지금 공천 파동이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국민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가희 기자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국민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우선 국민의힘부터 좀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의 공천이 공정하다는 답변이 40%가 나왔고 또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도 40%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53%, 그리고 공정하다는 답변은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답이 2배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양당 대표는 좀 잘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는 답이 52%, 잘 못한다는 답은 42%가 나왔고요. 또 이재명 대표 역할 수행 잘하고 있다 36%, 잘못하고 있다 61%가 나왔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공천하고 있는데 국민은 약간 이런 식으로 불공정이 공정보단 2배가량 좀 많은 수치로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뭐 일부 비판은 수용을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언론이 깊숙이 보지 않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내부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속사정을 한번 할 테니까 네. 이걸 좀 언론에서 제대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죠.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 친명으로 이야기하면 이해찬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책위 의장 이계호 의원, 친낙입니다. 대변인 권칠성 의원, 친문입니다. 전해철계.
자,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의원 친명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친명이 거의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도 아니고 기존에 뭐 공천을 줘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명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결국은 연합군 형태다 보니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여론조사 잘 나오는 사람들, 여론조사 잘 나오는 사람들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천을 받으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늘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 정서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남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네. 정우택 의원과 박특흠 의원 이야기는 뭐 거의 안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뒤에 할 것 저희가 같지만. 뒤에 네. 나눌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진영 부원장의 어떤 친명 인사들이 사실상 아니다라고 보는 부분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 만든 프레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남해당이 뭐 친명 이제 공천하고 횡재하고 비명 행사한다.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탓하면 안 되죠. 언론이 뭘 깊숙이 못 봅니까? 언론만큼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언론 탓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옛날 계보가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이제 친낙도 있고 또 친정세균계도 있고 뭐 친문도 있었죠. 지금 다 이게 이재명 친명으로 이게 투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정세균, 그다음에 국회의장 3분 그리고 이제 원로들이 나서서 공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서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략공관위원장 안규백 옛날에는 정세균계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계로 투항한 거 아닙니까? 전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과거의 계보 가지고 뭐 이게 탕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이재명 쪽 대표 쪽으로 돌아선 이런 게 의원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서변처럼 이야기하시면은 이제 뭐 개별 활동이 없는 네. 민주당이 이제 용광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이야기해 주시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이 민생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을 내지 않고 남의 당 공천까지 간섭하면서 일일이 말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기사를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네요. 네. 어쨌든 손정욱 변호사님은 투항보다는 함께 일한다. 뭐 이런 게 좀 수반하도록 하겠습니다.